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는데 출근할 곳도 없고 누가 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주 사진을 보면서 웃다가도 문득 허전해지는 순간. 내가 뭐하고 산 거지? 이제 남은 시간에는 뭘 해야 하지? 아니면 이런 순간은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는 사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자식의 의사가 됐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괜히 움츠러드는 내 모습. 나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데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왠지 초라해 보이는 내 얼굴.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누구의 눈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부모님의 눈? 선생님의 눈? 상사의 눈? 배우자의 눈? 자식들의 눈? 동네 사람들의 눈? 친구들의 눈?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서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60대가 넘어서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제 남은 시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 거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에 살았던 독일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인간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인간은 왜 남의 시선에 이렇게 묶여 사는가? 그리고 그는 놀라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쇼펜하우어가 평생 동안 고민한 그 답을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60대,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두 번째,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나란 무엇인지. 세 번째, 60대 이후 어떻게 진짜 나답게 살 것인지.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쯤이신가요? 대부분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쯤이실 겁니다. 그때 한국은 어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절.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출세한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마라.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어린 시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 성적 좋은 아이, 반장 배치 다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구나. 남들 눈에 잘 보여야 하는구나. 그렇게 자라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의 눈치, 동료들의 시선, 승진 경쟁, 연봉 비교. 저 사람은 벌써 과장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저 집은 아파트를 샀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세.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들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어디 다니냐? 우리 며느리는 학벌이 어떻게 되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식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우리 애는 1등 했다. 우리 애는 좋은 대학 갔다. 우리 애는 대기업 들어갔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자식 자랑 대회, 친척 모임에 가면 손주 자랑 대회.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끄러우니까 한 일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는 멈추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더 나아 보여야 해. 이 의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으면 잠깐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승진했을 때는 기뻤지만 곧 또 다른 승진을 바라게 됩니다.
집을 샀을 때는 만족스러웠지만 곧 더 큰 집이 부러워집니다. 자식이 대학에 갔을 때는 자랑스러웠지만 곧 더 좋은 직장을 바라게 됩니다. 끝없는 욕구의 사슬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를 남과의 비교 속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내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남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위치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옆집 사람은 200만 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내 150만 원은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그래도 연금이 나오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만족하거나 불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골프를 친다던데? 그럼 나도 골프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던데? 그럼 나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작 내가 정말 골프가 좋은지, 정말 여행이 좋은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며 산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혹은 자식들, 손주들이 집에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애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는데,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멋있게 보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 보이면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괜히 없는 돈 꺼내서 용돈 주고, 괜히 비싼 음식 사주고, 괜히 아프지도 않은데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집에 혼자 남으면 허전합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내가 뭐하고 산 거지? 이것이 바로 남의 시선에 묶여 사는 삶의 끝입니다. 평생을 남들 눈치 보느라, 남들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어서야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들이 정해놓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나이가 들어서야 온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너무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60대의 특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나만의 자유.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그리고 그는 놀라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뭔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몇 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뤘다. 드디어 내 것이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저걸 가져야겠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욕구를 일으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다른 게 하고 싶고,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이 의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나면 이번에는 권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욕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평생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평생 동안 뭔가를 추구하며 사셨을 겁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자식. 그것들을 얻을 때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큰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자식들 결혼시켜야 하는데, 이제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하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어서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정말 뭐였지? 내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여러분,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더 가져야 해. 더 높아져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저건 가지고 싶다. 저건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내 욕망의 필터를 통해 봅니다. 하지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 필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가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저 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가면 좋겠다. 이것은 욕망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 저 꽃이 참 예쁘네. 그냥 바라만 봅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술과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깐이나마 의지에서 벗어난다. 왜 그럴까요? 그때만큼은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고 느끼고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산책을 나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걸음수는 얼마나 나올까? 저 사람은 나보다 빠르게 걷네. 집에 가면 뭐 먹지? 아니면 그냥 걷기만 하십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나무 잎사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새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냥 느끼기만 하십니까? 후자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자기 이미지에 집착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실제 나보다 남들이 생각하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별로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누군가가 성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초라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눈에 나는 실패자로 보이는 거 아닐까?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걱정에 바쁘니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을 두려워하는 만큼 타인도 우리 의견을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똑같이 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원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에서 쫓겨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족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본능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원시시대가 아닙니다. 동창 모임에서 무시당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길들여진 습관.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을까?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속의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떳떳한가?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가?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남들의 평가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는 큰 사업을 했고 누군가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어. 두 번째 방식. 나는 내 할 일을 성실히 했어. 가족을 잘 돌봤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나는 떳떳해. 어떤 방식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방식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여러분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가? 내가 나를 아끼는가? 내가 나에게 떳떳한가? 이것이 진짜 행복의 조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외면의 화려함보다 중요하다. 무슨 뜻일까요? 내면의 풍요로움이란 내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것, 이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내면이 허전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별로야.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더 현명해졌을 겁니다. 더 성숙해졌을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60대 이후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답게 사는 구체적인 연습.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왜 남의 시선에 묶여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남은 인생을 정말 나답게 살기 위한 연습입니다. 첫 번째 연습. 오늘 하루 나를 위한 30분 만들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배우자 눈치 보느라, 자식들 걱정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시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다던데 이것은 남의 기준입니다.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 이것이 내 기준입니다. 독서를 해야 지적으로 보인다던데 이것은 남의 기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 이것이 내 기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시간이다. 무슨 뜻일까요?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시간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30분을 정해 놓으십시오. 이 30분 동안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집안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멍 때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평생 동안 길들여진 습관입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남의 기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때로는 가장 생산적이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우리는 자신과 만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연습. 비교가 떠오를 때 그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비교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가 성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이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열심히 살았구나.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았구나. 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지 마라. 그것은 내 불행을 가중시킬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면 내 마음만 괴로워집니다. 남은 그저 자기 인생을 사는 것뿐인데 내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선택했구나. 나는 이런 삶을 선택했구나. 둘 다 괜찮은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천천히 3번 반복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연습. 죽음을 떠올리며 정말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적어보기.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진지하게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중에 하지 뭐. 시간은 많아. 언젠가 하겠지.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60대는 이것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시간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시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벌고 싶으십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십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평소에 못했던 여행을 가고 싶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인생을 돌아보고 싶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종이를 한 장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적으십시오. 너무 큰 것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가보고 싶었던 바닷가에 가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 다시 시작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적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언제 할 건지 날짜를 정하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이번 달 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꼭 실행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행동할 때만 진짜로 살아있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할 때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는 겁니다. 네 번째 연습. 작은 선택부터 내 기준으로 결정하기.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남의 기준으로 선택해왔습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일까? 이게 더 괜찮아 보일까? 이제부터는 작은 것부터 내 기준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옷을 살 때,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 가 아니라 이 옷을 입으면 내가 편할까? 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식당이 유명하다던데가 아니라 나는 이 음식이 먹고 싶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시간을 쓸 때, 이걸 해야 의미 있어 보일까? 가 아니라 나는 이게 하고 싶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기준으로 살라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선택하는 능력이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창 모임에 갈까 말까 고민됩니다. 이때 물어보십시오. 만약 아무도 내가 간다는 걸 모른다면 나는 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안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남의 기준입니다. 정말로 가고 싶지 않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습. 나에게 친절한 말 건네기. 여러분, 마지막 연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어. 너는 충분히 괜찮아. 처음에는 이상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실패했어. 이런 말들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의 말을 해줄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세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세상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세상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친절하십시오.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정말 잘 버텨왔다. 이제는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잔인했구나. 이제는 나에게 친절해져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왜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지,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지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평생 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셋째,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넷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루 30분 나를 위한 시간. 작은 선택부터 내 기준으로. 나에게 친절한 말 건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인간의 고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힘듭니다. 늙는 것도 힘들고, 병드는 것도 힘들고, 이별하는 것도 힘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것, 죽음이 다가오는 것, 지나간 시간, 이미 일어난 일들, 이것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남은 장은 남의 펜이 아니라 당신 손에 쥐어진 펜으로 써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을 위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존중할 수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뒤돌아봐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여러분을 채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 순간을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했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뒤 당신은 누구의 시선을 조금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도 정말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는 나답게 살아도 돼. 감사합니다.